제가 오늘 많이 힘드니? 예, 아유. 자, 힘드니 하면 어머니는 좀 헤라체죠? 그래서 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렇죠? 좀 초창기 때 많이 헷갈리죠. 그렇죠? 해체인가? 아니, 해체인가? 이렇게. 아니, 어머니는 헤라체죠. 헤라체입니다. 약간 그래서 헤라체는 좀 격식의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하면 약간 좀 말투가 조금 좀 무서운 때도 있어요. 맞죠? 어디니? 막 이런 거는 어디야? 이거보다는 좀 어감이 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디니? 지금 몇 시니? 막 이런 거. 좀 있죠, 여러분? 그런 뉘앙스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어머니들의 어떤 말투를 한번 잘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엄마가 약간 늦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때. 엄마, 나도 엄마라고 합니다. 이 나이 영어도. 근데 이제 여러분 앞에서 좀 어머니라고 했네요. 목소리 톤이 있죠, 그렇죠? 집에서 쓰는 말투가 있고요, 학생들한테 쓰는 말투가 있고, 또 상담할 때 학부모님이랑 할 때 말투가 좀 버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또 생명. 김남조 씨는 사실 뭐 좀 기독교적인 느낌도 살짝 있고요, 사실 맞죠? 근데 뭐 그렇다 대놓고 드러난 건 아닌데 한번 읽어봅시다.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좀 시작부터 좀 약간 재미없어 보이죠? 일단 온다 하니까는 좀 현지형 어미 좀 체크해주고요. 사실 이제 이거 자체부터가 약간 추운 몸이라는 건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뭔가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이제 역설적 인식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제 첫 줄에서 그런 게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역설적인 어떤 인식이. 벌고 벗고 언 땅에 여기 나오잖아요. 또 뭔가 시련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거잖아요. 초록의 겨울 보리. 그러면은 요게 이제 바로 저기 나왔던 생명이구나. 그냥 우리가 좀 뭔가 힘들고 할 때 보면 그래,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이제 뭔가 의지를 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는 요 겨울보리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그렇죠? 추운 몸으로 왔다. 역시 다시 한번 강조하네요. 생명의 어머니도 추운 몸으로 왔다 하면서 지금 비슷한 식구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문장 구조의 어떤 반복.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 공부가 힘들긴 한데요. 공부는 일단은 좀 주어진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거만 잘 버텨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뭔가 힘들지만 추운 몸으로 오긴 오겠지만 그러면서 뭔가 생명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죄송합니다. 네. 예. 자,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역시 뭐 진실이랑 이 생명이랑 좀 대응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역시 부서지고 불에 타고 이것도 지금 부정적인 거잖아요. 뭔가 힘듦이 있음을 얘기하고요. 피 흘리면서 온대요. 역시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시는 좀 재미가 없어. 사실 너무 이제 뻔하니까. 또 그냥 고통이 있어야 되고 고통에서 생명이 있고 다시 한번 또 우리 한번 여기서 역설적 인식이 드러나는 거죠. 좀 약간 좋게 오면 안 되나? 뭐 이렇게 맨날 힘들게 오나? 미안합니다. 자, 겨울 나무들을 보라. 역시 또 이제 추위에 떨고 있는 그 겨울 나무들이겠지 뭐. 추위에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지금 고통을 버티면서 다듬는다고 표현하는 거니까. 다듬는다는 건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자신은 뭔가 좀 성찰하고 뭐 그런 거겠죠. 갈고 닦는 거겠죠. 역시 또 계속 현재형 어미를 쓰고 있네요. 여기 지금 명령형 어미 있다는 거 좀 체크해주고요.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저거 봐봐. 이렇게 하면서. 잎은 떨어져 먼 나라의 섭리에 불려가고 줄기는 이렇듯이 충전 부싯돌임을 보아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싯돌이래요. 부싯돌이 뭔가 불이 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또 생명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봐라 하면서 또 영영영 계속 되고 있죠, 여러분. 금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니. 일단은 요거는 약간 나쁜 일일 것 같아. 요 이는 모르는 사람이. 뭔가 이제 고통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모르는 이죠. 그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거까지 해야 되겠다, 맞죠?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래요. 상한 살을 해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사실 어떤 고통을 모르는 이,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이 얘기죠. 사실 뭐 이 내용이랑 좀 관련 없으면 꼭 고통을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그냥 굳이 고통 없고 그냥 모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고통 많이 겪은 친구는 사실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 좀 이런 말 하면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긴 한데 맞죠? 그래서 너무 이쪽에 치우친 친구들은 좀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느껴본 적 없나요?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친구가 있는데 조금 너무 이제 고통을 너무 많이 겪는 친구여가지고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참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문학에서 너무 이런 걸 약간 좋게 표현하니까 그래서 미안한 좀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옛날에 안 그랬는데 좀 나이 먹었나 봐. 자꾸 이런 얘기만 하면 옛날에 맞아. 저런 걸 알아야지 진짜 친구가 이랬는데 늙었나 봐. 꼭 알아야 되나? 막 이렇게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어때요? 요즘 여러분들 이런 마인드 갖고 있나요? 아니면 저랑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낭만이 좀 없어지긴 해서 근데 옛날에는 맞아 저런 걸 알아야지 위로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지금은 꼭 이래야 되나? 약간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죠. 수미상관으로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12대문 다 지난 추위로 하얗게 뭐 이런 거 이제 뭐 색채와 그냥 예의상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요. 한방눈 눈송이로 온다.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 보면 온다. 그러니까 오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여기 생명이 오는 건데 또 추운 몸으로 오는 거니까 또 이제 어떤 고통. 그러 다음에 동시에 이거는 어떤 생명. 이게 조금 같이 좀 이제 접목돼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생명이 오는 겁니다.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온다, 추움을 온다, 눈송이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생명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 그다음 뭐 시각적 이미지, 색채어, 저 정도만 특이하게 좀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정희 시인의 이 작품도 보죠.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살짝 있을 것 같아요.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드는 새벽. 자, 일단 시간적 배역이 나오죠. 자, 무심히 커튼을 젖히다 보면 커튼을 젖히고 있네요. 유리창에 피어난 이런 황홀한 꿈을 봤나. 이제 아마 그거 얘기할 겁니다. 그 성의 꽃. 사실 이것도 요즘은 뭐 사실 좀 보기 힘들죠. 요즘 보일러도 따뜻하고 이중창이고 하니까 좀 자꾸 미안합니다. 왜 이러죠? 근데 약간 이런 게 공감하기가 좀 어려워요. 전 그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튼 이제 성애가 어른 거예요.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누가 이런 투명한 꽃을 피워놓으셨을까? 성애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의문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들녘의 꽃들조차 제 빛깔을 감추고 씨앗 속에 깊이 숨죽이 있을 때 아무래도 좀 뭔가 이제 추위 속에 이제 버티지 못하는 거죠. 이제 추위 속에 어떤 일반적인 꽃들, 추위의 어떤 일반적인 꽃은 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의 꽃은 핀다, 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내 쓰러지는 니바나의 꽃을 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새겨놓았을까? 그래서 계속 뭐 되게 궁금한 척 하는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지금 성의꽃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성의꽃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성의꽃. 이제 항상 보통 사람이 그렇습니다. 시 쓰다 보면은 저는 자연을 보고 그래 사람도 그렇지 하면서 사람으로 연결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거 이제 사람과의 관련성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유추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의 기법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그래요. 또 고통이 따르고요.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 이런 게 이제 좀 역설적인 인식이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겨내면 또 꿈도 꾸고 열심히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새하얀 신부 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 입 다물듯이 자, 여기 이제 새하얀 신부는 아마 성의꽃을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만 입을 다문다는 거는 일단 자연적인 일반적인 꽃들이 이제 가만히 있는 거지 뭐. 들녘의 꽃들도 모두 제 향기를 씨앗 속에 감추고 있을 때, 그러니까 다 추워가지고 이제 숨어 있을 때,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 다시 한번 성의 꽃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밤을 물로 쓰러지는 불가해한 비애의 꽃송이들 계속 성의 꽃 얘기하면서 뭔가 이제 상처가 있고요, 뭐 고통이 있고요, 계속 그런 걸 보여주네요. 끝나네요. 성의 꽃들 하면서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제 성의 꽃을 보면서 뭔가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 따르고 그런 걸 통해서 꽃을 피워낸다. 일반적인 것과 좀 대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표현상의 특징은 일반적인 꽃과 어떤 대비 대조가 좀 드러나 있죠. 대비와 대조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꽃들 하면서 뭔가 이제 여기서 서술어를 생략했잖아요, 그렇죠? 서술어의 어떤 생략. 달리 얘기하면 명사로 종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명사형 종결. 이런 거 사용하면 어떤 여운감을 준다. 시적 여운 이렇게 해서 좀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시라는 게 좀 자기 고백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한번 아름다움을 우리가 한번 심리적으로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현실은 좀 우리가 이런 감정을 잘 못 느끼긴 하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이제 좀 더 새로운 시가 나오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건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올드한 느낌이 살짝 있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맞죠? 좀 더 파격적이고 그런 것들이 좀 교육의 어떤 목적을 떠나서 한번 좀 실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학생들이 시에 대해서 좀 흥미를 갖는데 물론 저도 기껏해야 이런 것밖에 못 씁니다. 저도 잘 쓰셨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이 이상해졌네요. 자, 가은하에 공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해가지고 뭐 정답을 일단 3번 이렇게 좀 체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누가 피워 놓으셨을까? 누가 새겨 놓았을까?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에서 유사한 문장구조 반복되고 있다는 거. 자, 일단 나머지가 아닌 걸 한번 보죠. 과거 해상. 딱히 지금 뭐 과거 해상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외로움은 아니잖아요. 지금 외로움 느끼는 건 아니고 독백적 오존은 가능하죠. 이거는. 단정적인 종결 표현. 보통 단정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명령형 어미도 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청유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서형도 가능해요. 그래서 평서형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일단은 뭐 온다. 그래, 그러면 뭐 현재형인데 평서형이니까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거 뉘앙스 차이가 그건 아닌데. 근데 요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김남조의 생명에서 지금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친구가 아니다 이 부분. 요건 좀 단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충분하죠. 이렇게. 아니다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했으니까요. 요건 가능하죠. 근데 이제 나머지는 뭡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의문형 어미가 더 많아요. 그래서 단정적인 건 이건 또 이래서 아니다. 그리고 뭐 의지를 드러낸 것도 좀 아니고요. 지금 맞죠? 의지 드러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공간의 이동이 딱 없었어요. 이거는 맞죠?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어떤 한 장소에서 어떤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공간의 이동도 없고 더군다나 심리가 변하는 양상 이것도 없었고요. 정답은 3번. 근데 사실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렇게 선제를 딱 스캔을 하잖아요. 그럼 요게 딱 있으면 일단 요게 있나 없나를 일단 의심하면서 들어가세요. 알겠죠? 여러분? 거의 100% 요게 답입니다. 이런 거. 이건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우리는 문제 풀고 지금 왔지만 실제 시험 들어줘야 돼. 선제 스캔할 거 아니야. 그러면 가능성이 이게 제일 높아. 왜냐하면 시에서 리듬감은 현대시에서 이거 거의 있어요. 거의 90% 이상. 웬만하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이게 있겠거니 하고 들어가면 있네 하고 그냥 바로 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간단하게 확인 차원에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정적인 연결 표현, 저게 정답이 되려면 그 지문 안에서 뭐뭐인 것이다 요게 있으면은 시험 문제 단정적 어조다, 뭐 단호한 어조 요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좀 애매하잖아 사실. 뭐 명령의 청령 평소 이걸로 단정적으로 짓기 좀 애매해. 근데 요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선지가 있어. 단정적인 게 있어. 그럼 지문에 요게 있는지를 항상 신경 써요. 거의 있을 경우도 있어요. 만약 그게 정답이 될 경우에. 그래서 요게 지문에 많으면 정답 이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 좀 한번 보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 저번에 나온 거지만 뭐뭐 하면 요거 나오면 이상하게 가정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가정이나 조건을 내세운다 이렇게. 선지에 가정이나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지를 항상 의식하면서 읽고요. 이렇게.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니다. 이것도 단전적 어조로 많이 물어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뭐인 것이다. 아니다. 이거 두 개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선생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좀 바쁘다 보니까 또 문제 푸는 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냥 내용 설명집 계속 가서 좀 그런 게 아쉬운 거 있는데 중간중간 얘기를 계속 할 텐데 여기 이제 문제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 그것도 거의 답이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도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나오면 사실 쉬운 문제야. 그래서 그거 있으면 거의 맞다. 이것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고전 시가에서 서리법, 대국법 있으면 거의 맞다. 알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문제 풀 때 상당히 좀 편합니다. 약간 이제 국어는 팁이 좀 없잖아요, 사실. 이게 계속 읽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나마 이런 거에서는 팁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16번으로 한번 가보죠. 이거 봐봐요, 이거. 이런 거는 거의 이거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읽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시각적 이미지는 없을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물론 이제 거의 청각일 수도 있으면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거의 약간 죽은 선지입니다. 말이 좀 그래. 봐봐요. 기억, 눈송이, 눈 내리는 거니까 꽃송이 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각적 이미지. 당연한 거겠죠. 좀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기억과 니은은 자 모두 화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리거나 일단 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지금 보여준다고는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겪고 나는 건 자연스럽게 우리의 지금 다가온다, 눈이 내리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니까 이것도 좀 가능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화자가 말하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 이제 뭐가 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받아들이고 나서는 생명이 올 거야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추위나 뭐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뭐 어떤 자연적인 현상, 생명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보죠. 기억은 니은과 달리 생명 탄생을 위한 통과 의례적인 기능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렇게 핵심. 이것도 참 아까 좀 말이 설명해 주면 이거 이제 가에 대한 얘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 얘기고요.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게 4번이었는데 니은은 기억과 달리 화자로 하여금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거다. 달리가 아니겠지. 지금 여기 둘 다 어쨌든 생명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근데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뭐 생명의 소중함까지라기보다는 니은 같은 경우 솔직히 해서 그냥 그 성의 꽃의 어떤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건데 오히려 생명의 소중함 이건 이제 더 기억에 가깝다고 보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니은도 완전히 안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둘 다 그런 걸 좀 언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가는 게 또 정확하다고 봅니다. 5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가학과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좀 이게 더 포인트가 더 있긴 하죠. 좀 아름다움과 좀 관련 있는 거, 성의 꽃의 어떤 아름다움 이렇게. 그래서 16번에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는 4번 이렇게 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7번을 한번 가봅시다. 자, 한번 보죠. 이제 이걸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작품이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추상적인 단어들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초록의 겨울보리, 그다음 투명한 꽃. 그래서 추운 겨울이라는 부적적 상황을 화자가 역설적으로 인식합니다. 이제 여기 좀 생명이 있는 거고 꽃이 핀 거니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된다. 자, 가의 진실도 나의 사람도 화자가 대상에 대해 관찰한 내용이 그렇지 항상 이런 거잖아요. 인간의 삶과 관련한 성숙한 인식으로 확장되는 양상 이렇게 확장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면도날 그다음에 얇고 날카로운 추운 겨울에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혹독한 일단 이게 좀 어색해요. 화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혹독한 고통과 시련을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죠? 겨울 나무들이 그렇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지금 겨울 나무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 같으면 지금 성의꽃이 그런 상황에서 피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화자가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내가 힘들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대상을 통해서 좀 깨달아 얻는 거지 화자가 경험하고 있어. 이건 틀렸어. 정답은 3번 이렇게 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런 문제가 좀 많아요. 요즘 좀 약간 좀 생뚱맞긴 한데 잘 읽으면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형용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 봅시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겨울나무들. 화자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유리창. 이 봐봐 이거잖아.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상을 하죠. 이거 관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랑 4번이 완전히 지금 대비되고 있잖아. 이게 보면. 그래서 4번이 맞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관찰한 걸 통해서 깨달아 오는 거지 막 자기가 지금 고통스러워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되겠다. 자, 그 다음 화자는 모두 혹독한 고통과 신화의 경험을 통해서 각각 생명과 가장 눈부신 부드러운 꿈과 등 소중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대상들의 어떤 이런 경험 그런 걸 통해서 깨달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좀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해됐나요, 여러분? 네.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18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곡두 운동회 이거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죠? 임진록 이렇게 보면 마치면 되겠습니다. 임진록. 네. 자, 그래요. 건어문에 한 번씩 팔고 이거 한번 보죠. 이거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 느낌이 수능에 나올 수도 있어요. 좀 강하게 말하고 싶네요. 6월에 안 나오면 제가 볼 때 100% 수능에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평가원에서 저기 뭐죠? 9월달인가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낙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학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도산 12곡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에서 나올 좀 아쉬운 건 이제 가사면 더 확실하게 일단 연시조긴 한데 그래도 중요해 보입니다. 매우 중요하다. 6월에 안 나오면 진짜 조심하자. 자, 한번 이거는 바로 좀 읽어보도록 하죠. 자,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약간 가스라이팅 수준이죠.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은 맞죠. 그래서 충과효. 사실은 올바른 어느 신념이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어떤 삶의 어떤 그 원동력. 나는 이걸 꼭 할 거야. 이게 좀 뭔가 사랑이야.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삶을 버티는 좀 도움이 되잖아요. 충효다. 이렇게. 이 두 일을 말면 금수나 다르리라. 금수는 짐승이잖아요. 여기서 맞죠? 짐승과 다르겠니? 같다 이 얘기죠. 서리법. 충효 안 하면 짐승이야 이 얘기죠. 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제 황황하노라 해가지고 이제 각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충효를 꼭 실천하겠다 뭐 이 얘기입니다. 자, 비록 못 잃어도 임천이 조려. 근데 갑자기 좀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 자연이 좋다고 하네요. 자, 무시 뭐죠? 욕심 없이 이제 낚시하는 거죠. 자연 속에서 이제 한한, 이게 한자는 한가롭다는 얘기입니다. 자연 속에서 이제 한가롭게 이제 지내는 거고요. 조만, 조는 이르고 만은 늦다 이런 얘기인데 좀 세상에 좀
세상을 잊었어요. 조만의 세상을 잊고 속세를 잊었다는 얘기죠. 너를 따르려 하는 다. 이제 여기 뭐 낚시하는 뭐 자연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을 따르겠다. 자, 일단은 요 지금 삼수의 어떤 내용은 뭐 충효를 좀 떠나서 지금 뭔가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 있네요. 일단 자연 친화적인 내용. 자, 그다음에 이제 한번 팔수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요게 이제 제일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출하면 치군택민. 출한다는 건 이제 벼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백성을 다스리고 임금님을 보필한다는 얘기입니다. 처하면 처한다는 건 이제 은거한다는 얘기예요. 자연 속에 머무는 거죠. 조월 경운이라 낚시하는 거죠. 달을 낳고 구름이랑 논다는 얘기입니다. 자연 친화한다는 얘기고요. 아무튼 여기서 먼저 대꾸 이렇게 좀 체크해주고요. 표현상의 특징. 자, 명철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 위기라 빈천거를 하겠다. 그래서 군자는 이것을 즐긴다는 건 조월 경우는 즐긴다고 보는 거고 결국에는 은거하겠다 해서 그에 대한 지금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다짐. 그러니까 벼슬 할까 은거할까 고민하다가 여기서는 그래 은거하자 이걸 지금 선택을 한 겁니다. 사실 약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화자는. 자, 그 다음에 구술을 보죠. 좀 한자가 많아서 약간 이거는 잘 안 실리는데 이번에 좀 각주 없이 그냥 막 집어넣더라고요. 한번 보죠. 청산이 벽계님하고 벽계라는 건 푸른 시냇물입니다. 푸른 시냇물을 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청산이 지금 벽계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벽계님 한다는 건 이게 님이 임명하다 이런 뜻인데 그냥 청산이 벽계수 뭐 앞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제 자연을 가리킨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개상. 개상은 시내잖아요. 시냇물 위에 연촌이란 건 그냥 안개 낀 마을이거든요. 이제 이런 게 좀 짜증 날 텐데 그냥 만약에 실제 시험장이 막 몰라 이러면 당하지 말고 그냥 대충 그냥 뉘앙스상 그냥 자연 속에 있구나 이 정도만 그냥 이해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알아야 되겠죠. 여기 이제 안개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초당 같은 건 이제 초가집이잖아. 초당의 심사를 백구인들 알겠냐마는. 그럼 요 백구는 뭔가 약간 물알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약간 이제 오답으로 많이 만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문제로 앞으로도 계속. 뭐 물알체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지금 모르잖아. 여기서는 지금 왜냐면 지금 화자가 지금 심사가 약간 복잡한데 백구가 알겠어? 모른다는 얘기. 백구는 몰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죽창정. 약간 이제 죽으로 만든 창문 같은 거고요. 야월명 밤에 이제 달이 밝다 이런 얘기인데 일장금이 있나니라. 일장금은 이제 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지금 좀 심사가 조금 이제 적적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뭔가 좀 적적하다 이렇게 여기서는 조금 적적한. 백구도 내 마음 모르는 상황도 되고 자연 속에 있는데 조금 이제 좀 적적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악기 연주하고 하면 여러분 약간 뭐 좋아서 연주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는 지금 조금 약간 외로운 느낌이 살짝 있는 거죠. 달에. 그다음에 식수로 한번 가보죠. 궁달, 구운같이 구름이 떠나고요. 세상을 잊어두고 역시 또 속세 잊었네 여기서 다시 한번. 호산 가수의 노는 이제 아예 자연 속에 노네. 아름다운 분이죠. 이 가짜는 워낙이 내 벗이 어느 분이 아시고 그래서 벗 하면서 여기서 좀 물알체가 나오네요. 맞죠? 여기서는 또 좀 자연 친화적인 게 등장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알고 딴 사람은 모른다. 재월이 구름 뚫고 솔끝에 날아올라 10분 청광이 벽계 중에 비꼈거늘. 그래서 뭐 달빛이 있고요. 뭐 이제 시내 앞에 있는데 빛이 어디서 무리를 갈매기하다. 아까 그 백구는 모르다고 하는데 또 나를 쫓네. 아, 여기서는 또 이제 물알체 하고 있네. 좀 초반에는 약간 이제 고민하는 것 같다가 지금 이제 자연 속에 노는 겁니다. 자, 날이 저물고는 도무지 할 일이 없어. 송간을 닫고 자, 월하에 누웠으니 달 밑에 누웠고요. 자, 그 다음에 세상에 띠끌 마음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역시 뭐 속세력 어떤 미련, 욕심 이런 거 일호로만 털끝조차 없다.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해서 전혀 없다 이렇게 그냥 의역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보죠.
석연의 가심길이 만고의 한 가지래요. 하나란 얘기죠. 은하거든 또 현하거든 이건 벼슬 하는 겁니다. 드러나거든. 도가 어찌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에 뭐 하겠다는 얘기야? 한 가지 기운이 다르지 않으니 아무데들 어떠리. 그러면 그냥 자연 속에 머물겠다. 은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은거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은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내적까지 해석가 거의 다 된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9수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이제 저기 화요일 날 좀 정리해가지고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에 연계에 대해서 연계했다고 해서 여기서 안 나온 거 이제 좀 집어넣을 거 아니야? 이제 그걸 따로 좀 복습을 해주세요. 알겠죠? 원래 우리가 좀 여유가 있고 하면 사실 이제 그런 것도 같이 보면서 하는데 지금 어떡하다 보니까 진도만 나가서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자료 줄 테니까 복습을 하세요. 자, 강가에 누워 강수 보는 뜻은 서자 여사하니 백세인들 몇 거냐? 여기 지금 각종 한번 보세요. 세월이 빠르니 백세인들 긴 세월이 그냥 백세도 짧다는 얘기야. 세월이 그만큼 빠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월이 빠르다. 이런 거 보면 옛날 사람들도 백세 산다고 하지만 빠르다고 느끼는 거야. 세월이 빠르다. 10년 전 진세 일념이 어른 녹듯 하도다. 이제 속세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죠. 내적 갈등이 완전히 없습니다. 내적 갈등 해소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저기 한 작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철의 곡도 운동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문문이라 좀 짧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3문 할 때는 좀 길었는데 자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걸 원래 저기 마지막에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지치니까. 근데 이제 숙제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걸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한번 봅시다. 그래 이제 표현사기의 특징으로 이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거죠. 자 일단 독백조 어조 내적 갈등 양상 이거 이제 당연한 특징이고요. 서리적 표현 이거는 일단 뭐 당연히 맞죠. 이거는 맞는데 특정한 인물에 대한 신뢰감을 그런 게 지금 없었잖아요. 이게 뭐 특정한 인물에 대한 화제의 신뢰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쉽게 좀 체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대꾸는 당연한 거고요, 맞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타자와 자신, 이제 속세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내가 더 괜찮아 그 얘기 이제 얘기해주고 있고요. 첫수와 끝수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보면은 뭐였죠? 여러분 그 아까 뭐 세월의 빠름도 좀 얘기했고 뭐 10년 전 진세 1년 뭐 이런 것도 좀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좀 체크해주면 시간을 좀 인식한 시간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10년 전 그 부분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주면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건 2번 좀 간단하게 또 해결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또 한번 가봅시다. 2번에 좀 별표 쳐볼까요, 여러분? 이게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적절하고 찾는 건데 한번 봅시다. 일단은 청산, 초당, 좀 약간 은거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수의 어떤 구름, 그 다음 솔, 공간을 이동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공간을 이동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지금. 지금 초당이 거처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바라본 거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2번 일장금 단절하고 싶음을 드러냈다 이러기보다는 좀 지금 뭔가 쓸쓸하고 조금 외로운 어떤 그런 감정을 좀 표현한 거여서 단절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잘못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과 소통하는 거 더더욱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구수의 백구였어요. 구수의 백구. 백구인들 알냐? 이렇게 되는데 외로운 감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그건 가능해. 왜냐하면 얘가 지금 몰라주니까. 그래서 요거는 구수는 가능합니다. 구수. 근데 갈매기는 날 따라오잖아. 근데 얘는 아니지. 얘가 강조하는 거지. 갈매기 나 따라오는데 왜 자연 속에서 잘 노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야월명 이렇게 돼 있죠. 구수의 야월명. 약간 이제 어떤 외로운 어떤 분위기 좀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애상 그거는 괜찮은데 12수는 지금 약간 요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좀 흥치를 드러낸다고 해야 돼요. 흥치를 드러낸다. 그래서 애상은 구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입니다. 벽계림, 그 앞에 있는 거고, 벽계주름. 그래서 자연경영, 자연 속에 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좀 여러분 별표를 치고 좀 잘 기억 좀 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꼭 잘 정리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관습적으로 뭔가 달 하면 흥치 뭐 이럴 때도 많고, 그 다음에 갈매기 하면 물알체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지금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정리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 달 하면은 어떤 좀 애상감을 드러내기도 하잖아요. 쓸쓸한 슬픈 감정, 그 다음에 흥치 이렇게 좀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구가 이제 갈매기인데, 백구가 이제 물알체 드러내기도 있고, 물알체. 여기서는 그냥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존재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별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없는데, 예를 들어 술 같은 경우도 여러분, 술 같은 것도 보면 어쩔 때는 흠치 드러날 때도 쓰이고요. 어쩔 때는 흠치는 아니고 뭔가 근심해서 이렇게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재가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문제가 좀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끝났고요. 다 적어드릴 것 같고 지우도록 합시다. 또 이제 강의실이 바뀌었지만 또 그럭저럭 적응이 돼가고 있네요. 맞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3번을 한번 또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3번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3번. 자, 독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공명과 은거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출처입니다. 이게 처 정리를 아주 잘 해주네요. 태계 이왕의 제자인 건호문은 진사가 된 후 벼슬길로 나아가지 않고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은거전의 고민과 은거를 선택한 후에 만족감을 한거 18곡을 통해 노래하였다. 이렇게 좀 약간 고민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만족하잖아요, 맞죠? 이러한 그의 사상은 다른 요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5월에 3년상을 마쳤다가 돌아가셨나 보네. 선생은 젊어서부터 과거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타직할 말하기 처음에 내가 뜻을 굽혀 과거 시험장에 나간 것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약간 효 때문에 뭔가 나간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비록 한 번 과거에 급제하더라도 누구를 영광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무엇 때문에 과거 공부를 하겠는가? 그렇죠? 이항 선생이 듣고 기뻐하며 편지를 보내어 이르기를 과거 공부를 이미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일찍 판단하여 네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 즐긴 것만 못하다 하였다. 그래서 이항 선생이 듣고 기뻐하며 자기는 할 거 다 해놓고서 맞죠? 계속 그래 공부해 이렇게. 그 다음에 봅시다. 외진 곳에서 가난을 즐기며 책 속에서의 성현의 아름다움 자체를 탐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진짜 문과 중심이어서 한동안 맞죠? 이제 지금 바뀌었지만 맨날 이런 것만 좋아하고. 고금의 일을 추론하니 근심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즐거운 세상 때문이 아니다. 자, 이것으로서의 나의 시름을 느긋하게 하고 이것으로서 나의 뜻을 연마하며 이것으로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에 학문 수양이겠죠. 자, 이것으로 편안하고 함부로 진다. 애를 줄 때까지 송지에서 지내는 죽으면 족할 것이다. 이렇게 되네요. 이 성현의 아름다움을 자체를 탐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또 계속 공부하면서 또 진행했다는 어떤 그런 것도 좀 깔려 있네요. 성현의 아름다움 자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거하겠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죠.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그러네. A를 참고할 때 일수의 충용, 충용하지 않으면 짐승이랑 다름이 없다. 그래서 화자가 과거 공부를 했던 것은 그렇지 어머니를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좀 했다. 이렇게 좀 짐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죠. A를 참고할 때 삼수에서 무심한 어조를 따르겠다는 데서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했다.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지금 자연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과거사를 긍정하는 모습.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무심한 어조. 이거 좋아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자연을 어쨌든 하는 거니까요. 맞죠? 그래서 좋아하지 않은 걸 억지로 한 건 뭐겠어요? 과거 공부하는 걸 좀 억지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2번 이렇게 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되게 열심히 냈는데 정답이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맞죠? 그래서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좀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과거 공부를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건 과거 공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잘 기억을 해주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선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자연 친화적인 내용을 억지로 하는 내용은 한 개도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에서도 이미 이상하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치분 부기 대신 처 빈천거 은거하는 거잖아. 그래서 동떨어지면서 은거하겠다 이 얘기고요. 티끌 없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래서 한해 평가 2년에는 좀 편한 삶을 살고 화제의 태도 괜찮겠죠. 그건 자연인이죠. 은하거나 현하거나 돈은 한 가지다. 그러니까 은거해도 괜찮다 얘기죠. 그래서 은거 생활 속에서 고금의를 추론 성현의 자체를 따지려는 화자를 짐작할 수 있어. 은하거나 현하다는 건 벼슬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란 얘기입니다. 도 닦는 거는. 그래서 은거하겠다 이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자,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 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철우의 곡두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무튼 거기다 이거만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이제 출처의 갈등이라고 해요. 출처의 갈등. 출처의 갈등 요거를 드러낸 작품입니다. 이게 대놓고 표현한 작품이 한 번 실패하고 유의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정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벼슬 할까 은거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은거하자 이 내용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곡두 운동회 역시 이것도 좀 보기만 일단 좀 읽어보고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기를 보면은 곡두가 나오죠. 우리가 꼭두각시 할 때 그 곡두입니다. 꼭두가 일단 보죠. 가상의 평화로운 마을 이렇게. 이게 사실 이게 영화로도 제작되는데 영화에는 이제 그 섬에 가고 싶다 해서 이제 섬마을 배경이거든요. 이것도 섬마을이었을 건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반란군이 막 들어오고요. 하루아침에 마을상 생사가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반란군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 인민군이지 국군이 정확한 명시는 없는데 아무튼 이제 뭐 가상의 마을이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은 타이의 자신의 이념적인 성향을 둘 중 하나로 주정당하여 생명이 위태로워지기까지는 이는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분열되고 전쟁에 폭력을 입었던 우리 민족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목의 곡두는 꼭두각시를 의미하는 말 일종의 위장극 속 역할을 조종당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일컫는다. 조종하는 걸 꼭두각시가.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전쟁의 폭력과 이데올로기 갈등 속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을 해줬던 권력자들의 부조리한 행태 그 속에 살아가던 혼란과 고통을 지어내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무서운 게 약간 여기서 이제 반란군이 뭐 들어왔다 하면 사실 이게 아마 이제 인민군 느낌을 한 겁니다, 맞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인민군이 뭐야? 이제 국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군이 이런 반동분자 약간 그런 사람들을 잡아내는 거지. 그래서 이 인민군한테 협조했던 사람들, 걔네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오히려. 너 인민군이라니까 바로 협조하네. 우리 원래 국군이었는데 니들 가만 안 둬. 해서 하는 건데 좀 이거 보면 약간 국군이 나쁜 놈처럼 좀 그려지니까 좀 그렇죠. 근데 나쁜 짓도 많이 했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작품이 많습니다. 한동안은 그래서 이해를 해주세요. 약간 무섭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데올로기 갈등이 언제 좀 끝나려나요? 빨리 통일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태극기 휘날리며 본 적 있나요? 거기서도 보면은 그 배고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쌀 준다고 하니까 거기다 이제 사인을 한번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국군이 내려와가지고 뭐야 너 인민군한테 협조했어? 해가지고 다 총살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장면도 있는데 약간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 어떤 영화나 문학에서는 항상 뭔가 국군이 나쁜 놈으로 많이 그려져.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약간 좀 아쉽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은 그 영화 보면 국군 나쁜데 약간 이런 게 이제 좀 새겨들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국군이 해서 우리가 이겼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한데 약간 이것도 이제 그거랑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또 약간 오물이 애매하게 남았는데 좀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두 작품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 네. 2교시가 넘어가면 그래도 좀 희망이 있죠, 여러분. 뭔가 끝나는 느낌. 1교시 할 때는 언제 끝나나 이랬는데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